저희가 연휴 기간 동안에 나스닥이 13,500을 돌파가 나오고 그리고 국채 금리는 4.5% 아랫방향으로 나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는 말씀을 주셨었는데 기대를 못 미쳤습니다. 못 미치기는커녕 더 안 좋아졌거든요. 시장은 좀 어떻게 더 보셨어요? 안 좋아졌고 네. 나스닥 자체는 그동안 오른 거를 하루 만에 급락해서 거의 비슷한데 10년짜리 국채 금리가 뭐 4.5가 뭐예요? 4.8. 88까지 갔다고 하더라고요. 예, 4.88. 그런데 지금 장외에서는 4.76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올라가겠네요. 야간 선물이. 미국장이요? 오늘 야간 선물이 원래 야간 선물은 6시에 열리거든요. 네. 근데 뭐 오늘 뭐 또 시스템 무슨 뭐 또 뭐 개편 때문에 9시 지금 열려서 막 동시가 성성했는데 321.7입니다. 그러니까 종가보다 1.5나 올랐죠. 그러면 네. 이거 갖고 안 돼요. 오늘이 파생시장으로 금년도 최대 하락폭입니다. 오늘 한 9포인트. 9포인트나 빠졌나요? 통상적으로 네. 제가 3, 5, 7, 9 이렇게 따지거든요. 네. 그래서 5 내지 7포인트면 이제 많이 빠졌다고 수익증을 합니다. 하락에서 이제 상방으로. 오늘 그렇게 했다가 아주 큰 코 다쳤어요. 더 뺐군요. 거기서 더 뺐어요. 그래서 오늘 맥점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오늘 네. 9시 시작하고 나서 3분 만에 이 장대 음봉이 오늘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미국 시장 빠졌어요. 그래갖고 깨파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은 그렇게 이렇게 크게 그래서 323.5에선 지지할까 봤는데 네. 9시 시작하자마자 3분 만에 이 장대 이게 3분봉입니다. 거의 3포인트를 급락시키고 그 다음에는 줄줄줄 하락해요. 그래서 320도 장중에 깼습니다. 그러면 요 수치를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323.75. 네. 이거 몸통으로 치고 나가는 에너지가 나오면 이제 하락 공개가 어느 정도 멈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하루 만에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나요? 하루 갖고 모르겠고 요새 그러니까 뭐 5 내지 7포인트 오늘 하루에 9포인트라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3 내지 5포인트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동이 크다는 얘기죠. 전번 방송에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 있죠. 네. 이 연휴 기간이 길다. 그래서 10월 4일이 위클리 월요일 옵션이 만기고 내일은 목요일 만기고 대표님 오늘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컸던 게 위클리 만기도 영향이 있었을까요? 옵션 만기도? 당연하죠.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325를 깨면 절대 안 된다. 네. 그게 다행이다. 329까지 갖다 놨다. 오늘 하루 만에 9포인트를 빼갖고 거의 5, 60포인트를 빼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내일도 목요 만기거든요. 제가 이 시장 바닥을 뭐 갖고 보냐면 이 하방과 상방의 그 상승률 갖고 봅니다. 오늘 보시면 여러분들 전번 시간에 이 그림을 갖고 제가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330을 반드시 넘어야 된다. 그래서 0.95 이 가치가 가격이다. 네. 이 프리미엄하고 325 1.5 그래서 320짜리가 0.3인데 얘가 1.0 3배 가면 여러분들 하방 공격 끔찍하게 급락을 할 겁니다. 라고까지 전번 그 추석 전 방송 보시면 그래서 325냐 330이냐 중시가 325다. 오늘 320을 깼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 수치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대충 감이 잡힐 겁니다. 이게 오늘 만기짜리의 그 상순이에요. 400% 만기일인데 9포인트 빠지면요. 원래 이게 한 2,000%에서 3,000% 정도 나와야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런데 생각보다 수익이 크지 않았네요. 오늘 하루짜리 만기짜리는 거래도 적고 하락률이 그 하락 폭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일 만기인 목요일 그 위클리 옵션도 오히려 200~300%밖에 안 됐어요. 그럼 뭐가 터졌냐? 아직도 이게 터졌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2,000%, 3,000%, 3,500%.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만기 상품입니다. 만기가 그러니까, 긴 상품. 그러니까 내일까지 만기 때 뺐다
쏟아 올리면 이게 그 급락했다 대반등 변동이 클 테니까 오히려 짧은 것들을 해서는 큰 수익이 안 나고 네. 하방이 공격 9포인트라면 통상 제가 9포인트 빠졌을 때 최대로 터졌을 때가 거의 50배에서 100배도 터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오히려 하방 만기 에너지가 이상했고 시간이 많이 남은 다음 주 월요일 상품이 30배가 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 공격할 거야. 계속 공격할 거야. 시간 긴 거에 대한 불가능한 하방이 터졌고 거래가 좀 긴 거에 승부를 걸었다는 얘기예요. 일주일 동안 변동성은 더 커질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 그러면 그걸 결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10년짜리 국채금리거든요. 4.5에서 오늘 어저께 4.88까지 갔는데 제가 시간외를 보니까 지금 4.76이에요. 네. 이 4.76이니까 고가에서 이것도 뭐 순식간에 100bp가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콩가루 변동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4.88을 봤잖아요. 이게 4.5 가면 오늘 빠진 거는 그대로 복구합니다. 그러면 325와 330 사이까지는 대반등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4.5를 깨야 되고 삼성전자 7만전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선물 기준으로는 이제는 330이 저항의 지지가 아니라 325로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매 주체는 제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그동안 안 때렸습니다. 오늘 180만 주 때리면서 죽여버린 거예요. 쌍끌이 매도예요. 네. 그래갖고 오늘 현물에서 외국인이 4천억,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3,500억. 그리고 금융투자는 ETF를 숨어서 2,300억을 때렸으니까 총체적으로 더 큰 하락을 공격을 한 거죠. 대신 선물은 6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5천억. 그런데 이게 고민되는 게 뭐냐면 네. 이 미결제 확정이 17,000개나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이 17,000개. 최대 오버나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네. 파생시장으로 역사적인 날입니다. 9포인트를 금년주에 최대 하락. 그리고 최대 하락의 상승률 30배. 그 다음에 미결제 확정 17,000개 오버나이트. 여기에는 저는 17,000개 아까 매매 외국인과 선물 금융투자의 구성성 보니까 반은 하방 반은 상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8, 9천 개 정도는 하방으로 오버나이트 했고 네. 8, 9천 개는 상방으로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방향은 아무도 모르는 거네. 그러면 변동성은 변동을 더 요구가 있다는 커지겠네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도치내는 선물 매수로 합성해서 오버나이트 했고 그 다음에 반대 에너지. 그래서 내일 원래 내일이 삼성전자 실적인데 이제 11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네. 11일 다음이 또 만기예요. 12일. 그러니까 계속 이 변동성 구간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오늘 저는 오늘 이 5, 60포인트 빠질 때 플러스 난 게 뭔가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식 종목이요? 예. IT에서는 파도, 한미반도체, 칩셋미디어, 이수버 패턴 뭐 이런 것들 이게 곧 삼성전자 돌릴 때 먼저 치고 먼저 나가요? 치고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은 이게 다 그 포트폴리오 ETF에 편입된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는 얘기죠. 오늘 삼성전자 하방공개 급락했어도 일단 35,000원에서 3만 장중에는 8,000원대까지 파도가 9%나 올랐고 네. 종가는 약간 밀렸는데 한 7점 몇 프로로 네. 끝난 것 같은데요. 저는 파도가 대장. 그 다음이 뭐 AD 테크놀로지나 한미반도체나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이게 파도가 다시 45,000원 갈 때 삼성전자가 다시 7만 원 갈 때 따라서 갈 종목 이렇게 그 뭐랄까 포트폴리오에서 IT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플러스 난 게 뭔가 그게 주인인 종목이고 돌았을 때 삼성전자보다 더 가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대표님, 종목 이야기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제 나스닥 지수가 13,500이 아니라 13,000 붕괴 위기까지 갔습니다. 오늘 장에서 조금 되돌리긴 하겠지만 이제는 나스닥 13,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국내 증시 조정이 어디까지 좀 갈까?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 구간에 또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예. 저는 일단 10년짜리 국채금리를 4.5, 4.7, 4.8, 5점 이제 5.0 가면 할 말 없죠. 그러면 나스닥 여기서 500에서 700 정도 더 빠져서 12,500이나 13,000 가면 우리 지수는 2,350이나 2,300 계산으로 빠진다고 봅니다. 국채금리 5.0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거예요? 모르죠. 나는 4.5에서 4.6이면 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네. 뚫잖아요.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 이걸 뚫었기 때문에 대형주는 매도하시고 하지 마시고 리스크 관리로 바꿔서 11월 1일까지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그러니까 주의 있는 종목의 중소형주로 이동하자. 네. 대형주는 나스닥 갖고 판단하고 10년짜리 국채금리 하나만 보고 판단하자. 이런 전략을 세워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전번 시간에 이거를 보여드렸을 겁니다. 3월달 저점이 11,000, 요번에 14,400, 거기에 딱 반이 12,700. 요번에 13,000 8월 18일 저점을 깼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13,000에서 지지 하나 보겠다. 일단 나스닥은 지금 13,000원대예요. 그런데 일주일 대비해서 10년짜리 국채금리가 너무 튀었어요. 네. 달러 강세. 이게 또 원인 제공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셧다운 문제도 다시 또 위기 리스크로 갔고, 뭐 다시 다음에 그 메카시 하원 의장이 뭐 해임돼 있으니까 다음 건수 이 공포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1월 1일까지 요게 저는 볼 때 가장 하나의 기준을 잡는데 나스닥의 고가 저가 이게 3월달 저점이거든요. 이 중심이 저항이 아니라 빨간 색깔이 지지가 돼야 됩니다. 13,700인데 그런데 그걸 어디서 판단하느냐? 25% 능선에서 판단하거든요. 13,300. 우리 일주일 동안 쉴 동안 나스닥을 보면 13,000에서 13,380이 딱 고기까지만 25% 능선까지만 가고 다시 하루 만에 그대로 3일 올라간 거를 그대로 빼먹었습니다. 이 파란 선까지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파란 선. 이게 지금 12,500과 12,700이거든요. 네. 그러면 4.88대 여길 봤거든요. 그러면 4.9나 5.0 가면 12,500, 12,700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환산지수로 삼성전자 그러면 66,000원 깨갖고 65,000원. 그럼 종합주까지는 이게 50포인트씩. 제가 가장 집중한 게 다른 것들은 다 깼다. 종합주가지수 8월달 17. 근데 삼성전자가 2,000원 남았다. 네. 이게 제일 찝찝하다가 오늘 공격한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오늘 저점에서는 1,000원 돌려놨어요. 네. 아침에 시작할 때 저점 66,500원이면 66,700원이면 종가로는 거기서 1,000원은 돌려놓고 했는데 지수는 못 돌렸어요. 그러면 오늘 밤 야간 선물과 그 다음에 어이구 좀 많이 올라가네요. 야간 선물이 322.2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323.75와 325 요 사이를 그럼 나스닥은 13,200. 요거 9월 29일 요거 자리입니다. 요거를 반드시 치고 나가 줘야 돼. 그래서 21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고 21선 떨어지는 게 옆으로 눕고 돌려야 돼요. 이거 확인하는데 정확하게 1개월 걸릴 겁니다. 제가 11월 1일 연준이 그 결정해서 판단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직도 오늘 12월 4일이니까 거의 한 달 잡으셔야죠. 그러면 이 한 달 동안은 어떤 전략이냐? 롱숏만 나올 겁니다. 거기 하방 공격에 가장 공포 만드는 게 2차 전지일 거고. 네. 그래서 에코프로나 제가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45를 볼 거고 에코프로는 75나 77을 볼 거라고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82, 3만 원까지 해서 이제 80만 원이 얼마 지지냐. 안 남았어요. 예. 예. 그 공격이 계속 나올 겁니다. 대표님,
국내 증시가 추세 하락으로 가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일단은 삼성전자가 좀 버티고 있다는 거를 다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계신 것도 같은데 대형주 하락의 에너지를 보통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요 정도 종목으로 좀 보시잖아요.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부분에 아니, 대해서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예. 오늘이 바닥이냐? 일단은 지금 야간 선물 기준으로는 일단은 이게 유지가 된다면 오늘 9포인트 빠진 게 하방 풋에서 거의 30배 나온 게 하나의 징후니까 네. 바닥을 쳤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바닥이에요? 한 번 더 다져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거 확인은 전 11일 날 하겠습니다. 다음 주 또 수요일이더라고요. 네. 우리 또 수요일 날 일주일 후에 만나갖고 삼성전자 실적 나왔어요.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죠. 예.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그쵸. 하셨죠. 그때 요 선을 뚫어줘야 돼요. 2480 요 라인 2500 이걸 뚫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7, 80포인트를 올라야 돼요. 네. 앞으로 다음 주 5일 동안이요. 거래일수 5일 동안. 근데 4일이죠. 9일날 쉬니까. 거래일수 4일 동안 2480과 2500 삼성전자는 다시 68,000에서 69,000. 이거 가면 다시 빠져도 오늘 저점을 잘 안 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악의 경우 3월 16일 저점이요. 이거 실적 발표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이제 5자 본다고 난리 칠 거예요. 그러면 발표하고 나서 나는 이번 삼성전자 실적은 얼마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컨센서스를 어떻게 얘기하냐가 그때 시점에 10년짜리 국제금리 위치 그 다음에 유가 위치 이런 것들을 갖고 판단하려니까 10월 달 한 달 내내는 대형주는 그냥 꼬리 변동성. 네.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지금 바닥 징후가 온 게 기아하고 현대차에는 없어요. 다른 거는 아직까지 바닥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려다가 공격해서 때릴 것들이 우후죽순인데 일단 SK하이닉스는 11만 원, 삼성전자는 6만 5, 6천 원에서 반드시 막아줘야 돼요. 그게 막아주지 않으면 다음 하단을 우리는 또 열어놔야 돼요. 꼬리 변동성으로. 그래서 이걸 확인하는 게 저는 한 달 걸릴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한 주 정도 미뤄졌잖아요, 대표님. 예.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습니까? 의미를 부여해도 되는 거예요? 의미 안 부여할래요? 일단 대충 두 가지 안이 들어갔는데 네. 사인이 잘 안 나는 것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제 무슨 정보 사인이요? 라인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항상 어떤 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대충 시장 컨센서스의 2조 시나리오냐 그것보다 못하냐 그것보다 장기적으로 그 장기 계약된 거를 땡겨갖고 붙이냐 그러면 이건 또 3조 5천억 4조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사인이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 입장에서는 요거를 뭐라 그럴까요? 중독이 터지냐 안 터지냐에서 결정할 것 같아요. 중동이요? 예. 대표님, 이달 중에 이거는 이제 대통령실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의 대규모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일정이 있을 거다라는 언급이 있었거든요. 이것은 대한국 투자를 말하는 거긴 했는데 이거와 좀 연관지어서 뭔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기대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재용 회장님께서는 중동, 사우디, 중동 사우디 가셨죠. 이집트 쪽도 예. 가고. 예. 거기를 왜 자꾸 노력을 할까요? 반도체 부분이 이게 싸움판이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도 않고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미 중국 간의 또 갈등 구조 그다음에 또 지금 미국 내부 여론은 바이든 대통령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로 점하는 것 같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상황 그러면 미국으로 끌고 갔던 자금을 이게 또 집행해야 되는 건지 네. 이것도 스톱시켜야 되는 건지 아주 그냥 머리에 그냥 쥐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그 1년 사이에 조단위 매출을 끌고서 뭔가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는 중독밖에 없어요. 중독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돌아다녀 봐도 중독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삼성물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대규모 수주라는 거는 네옴시티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뭐 40조 되는 것 중에 한 3조에서 5조를 삼성그룹이 끌고 땡기면 숨통 튄다고요. 그럼 여유가 생기죠. 그래서 전번에 삼성물산이 왜 이렇게 그 로보콘 같은 그 대한제강의 이 철구조물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꾸 애매해하고 로봇에 왜 집중하고 이런 게 저는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물줄기를 중동과 우리나라 SOC 외에는 풀 상황이 없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반도체의 미중 간의 갈등 구조는 바이든 정부가 계속 가나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면 이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정치적 리스크가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쉽지가 않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기업이 계획을 잡을 때 가장 나쁜 변동성의 노이즈가 네. 정치인 리스크입니다. 빅맨들이 바뀌어갖고 내가 미래에 고정적으로 트렌드를 잡았던 계획이 어떤 사람이 바뀌면서 이걸 전면 수정할 수도 있는 상황에 나오는. 네. 지금 만약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가 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저는 사우디 관련되거나 우크라이나 재건 무조건 렛츠고입니다. 레츠고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바로 종전됩니다. 푸틴이 그 명분을 잡을 거고. 이번에 공화당에서 이렇게 노이즈하고 셧다운해서 가장 현 정부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지원금이 빠지냐 들어가냐 여기서 대판 갈등 구조가 있었거든요. 네. 이번 다음 셧다운도 그 문제가 또 한 이슈일 거예요.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돈줄이 안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전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여론도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우위로 가봐요. 그러면 내년도 11월 달, 이 11월 달이라는 게 금방입니다. 선거를 하면 벌써 6개월 만에 선행성을 하기 때문에 벌써 내년 우리 4월 총선과 4월 달 되면 미국 대선이 같이 겹쳐서 우리 시장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네. 여론이 만약에 바이든 마이너스 트럼프 플러스로 바꿔버리면 우크라이나 재건 속도 더 앞당겨질 것 같고 전쟁이 끝날 거라고 볼 거니까요. 거기다 배팅하는 거죠 시장은. 그러면 지금 10년짜리 국채금융이 자동으로 잡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10월 달은 10년짜리 국채 이게 제가 빨간 선으로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4.5, 4.3이면 더 좋고. 근데 오늘 4.88 갔다가 지금 4.76이니까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 변동성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결정을 할 거예요. 네. 이게 주고요. 그래서 시장은 제가 전번 시간에도 여러분들 강조해 드렸지만 정부의 끌개가 있는 종목 중소형 단, 허리단, 시가상위 1등분 30등은 하지 마시고 오히려 후퇴하셔갖고 그 100단에서 150단에 그나마 심지어는 우크라이나 SY에 집중하시든지 아니면 원전의 한전 기술에 집중하시든지 뭔가 타겟팅을 딱 집중해 갖고 네.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을 압축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지 여기서 지금 지수가 어디까지 빠질 겁니까? 어디까지 올릴 겁니까? 이거는 꼬리 변동성이 잔잔해질 때까지는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 얘기는 그쪽 종목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런 결단, 그러니까 시각 전환이 자꾸 제가 이 시간 통해 갖고 대형주 시각을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강조해 드리는 것도 네. 지금 거래 대금이라든지 지금 포트폴리오 움직임에 어떠한 주인 있는 종목들의 선별화라는 게 100개면 예를 들어서 전체 2,000개라면 50개도 안 돼요. 에너지가 살아 있는 것들 종목이. 그럼 그 전체 프로테이지로 몇 프로입니까? 3%에서 5%밖에 안 돼요. 그 종목 찾기 그 게임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형주 게임 없어요. 거버넌스나
M&A거나 중소형단에 있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걸 대응해야 되는데 진짜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팔아갖고 다원시스니 뭐 이런 SY니 중소형단으로 이동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전략을 강조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중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내일 드디어 시중자금 33조 원이 몰렸던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있거든요, 대표님. 그런데 최근에 그러니까 뭐 연휴를 끝나고 돌아온 오늘 증시만 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좀 냉각돼 있습니다. 어떻게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전 두산 로보틱스는 성공할 것 같아요. 이미 준비한 것 같고. 네. 다른 것들은 에너지가 작고 시장이 급락하면 그 다른 IPO 종목들은 오히려 따라서 급락합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는 저는 사이즈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 딱 열어보니까 나스닥이 급락하지 않았어야죠. 네. 일단 오늘 빠진 거에 대한 대반등이라도 나와주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그나마 오늘같이 1,500원까지 장중에 빠졌었거든요. 플러스 500원에도 나와주면 형성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따상이니 따따상이니 잘 모르겠어요. 시초가 붙는 거 보고 판단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오늘 두산그룹 갖고 왔는데 그나마 두산이 11만 원은 지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13만 원, 15만 원 가나 볼래요. 내일장에서? 내일장에서. 예. 요 에너지에서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따라가고 그 다음이 두산 밥켓이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내일 상장 시초가 대비해서 급등하나 첫 번째 그 다음이 두산이 11만 원 지지해서 최소한 13만 원과 15만 원 사이를 장대 양봉을 주나 갖다 해서 20-30%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따상 이상 나오면 그러면 확산이 됩니다. 그럼 다른 로봇 관련주도 같이 뭐 로봇스타라든지 그 관련돼 갖고 움직였던 종목들이 따라서 가겠죠. 그러니까 아랫목만 따뜻한지 네. 윗목까지 확산되는지는 두산 로보틱스 첫 거래 시작점에서 어떻게 되나 한 9시에서 1시간이 결정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대표님, 일례로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던 그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에 오늘장 굉장히 많이 밀렸는데 두산 로보틱스도 첫날 상장은 성공을 했더라도 그 이후의 흐름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보세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시초가 붙고 나서 급등했어요. 그러면 항상 그 고가에서 7% 하락하면 안 돼요. 7에서 10%. 시초가 대비? 고가 대비. 고가 대비요? 예,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데드를 잡거든요. 네. 시초가 대비해서 7%를 데드선으로 잡아요. 그거 깨면 무조건 끊습니다. 따라붙어도. 그리고 다시 봐요. 그 7% 선을 다시 돌파하면 다시 또 따라붙고요. 네. 매매가 거기서 서너 번 되더라도 그 선을 반드시 지키냐 안 지키냐를 밀레에서제가 그게 처음에 52,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최악의 보루가 42,000원 그거 깨니까 하저가 2만 원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장 전에 단가들 그 사람들이 그냥 털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하고 단가가 다른 사람들 거 시장 조성자들. 네.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도 그런 만약에 시장이 도와주고 뭔가 에너지를 주면 땡겨서 팔아먹을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변동성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항상 저는 시초가 대비해서 최대 변동이 반토막입니다. 신규 상장은. 네. 왜 그렇게 보냐? 신규 상장 전에 그걸 작업하거나 뭐하거나 시비하거나 하면 평상적으로 다 그 고가에서 반값을나 그 이하에 있는 에너지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동이 언제든지 나온다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로봇 관련주 두산 로보틱스마다 그러면 시장은 박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얼마나 언론이나 이런 시장 조성에서 흥행에 엄청난 흥행을 유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뽑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나오냐 안 나오냐는 저는 10년짜리 국채나 나스닥이나 이런 것들이 도와주나를 볼 거고 시초가 대비해서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1시간 시작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주에 이 대주주 거버넌스에 대해서 현대차 그룹은 이제 현대 글로비스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새롭게 부산 가덕도 신항 설명을 주시면서 대한제강에 대한 분석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전략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그렇죠. 나는 그 삼성물산이 로보콘을 왜 인수했냐가 전 중동이나 부산 신항이나 또 가덕도나 그 목포에서 여수에서 그 부산까지의 그 고속철도? 고속도로나 예. 고속철도나 이런 것들 에너지 이거는 거의 10년의 에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같이 급락하는 에너지에서도 대한제강은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터닝하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번 고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15,000원을 언제 몸통을 뚫느냐가 중요해요. 얘는. 그게 2만 원까지 가는 어떤 그 시초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전번 시간에도 이 대한제강이 부산산업, 특수건설, 동아지질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랬죠. 네. 오늘 그쪽 섹터는 괜찮아요. 특수건설, 동아지질. 그러니까 시장 대비 퍼포먼스가 괜찮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플러스 난 거는 네. 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날 60포인트 빠지는 날 플러스 난 종목에 오히려 정책 테마라면 거기 더 집중하지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장이라고 저는 오늘이 그러니까 민낯이 드러나는 장, 네. 주인이 있는 종목들이 노출되는 장, 주가 관리가 들어간 종목과 안 들어간 종목들의 하늘과 땅 차이가 상승 때 나오거든요. 터닝할 때. 이게 네. 급락해서 물 딱 빠질 때 버티는 것들이 관리가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오늘같이 60포인트 사상 최대 변동성 파생시장에서 이 공격을 막아낸 종목들은 뭔가 네. 이거를 체크하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조사에서는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변곡점 날이 있거든요. 7월 26일이 그런 날이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입니다. 오늘을 또 10월 4일을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월 26일 날 여러분들이 털린 게 급등했다면 오늘 보합 플러스로 나온 종목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에너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도 주인이 있는 종목이라는 그 관점은 변화 없으신 거고요. 그렇죠. 현대글로 그러니까 이런 그 관리가 들어가거나 그 주인이 있다는 거는 네. 간단히 예를 들어서 대주주의 주가 관리 시스템이 작동돼서 담보가치 높이는 에너지가 필요한 종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종목이라면 보이지 않게 사모펀드가 됐던 펀드가 됐던 어떤 관리가 됐던 걔부터 먼저 들어가는 거죠. 네. 종목 바스켓에서 1순위를 그거 종목. 우리가 IT에서 파두가 주인이 있다는 건 파두부터 먼저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돼갖고 배팅이 그거 우선순위의 의사결정에서 그거를 맨 밑에 놓거나 빼보십시오. 그럼 오늘 같은 마이너스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읽는데 오늘이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아닌가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대표님, 좀 오늘 급락한 종목 중에서 눈여겨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또 CJ의 흐름이었는데 하루 만에 급락세가 10% 이상이 좀 나왔습니다. 앞으로 좀 어떨까요? 공정위가 CJ 올리브영에 대해서 최대 5,800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대표님. 전번 시간에 우리가 허리단에서 제일 많이 오르는 게 CJ KCC니까 매도하십시오가 9만 원입니다. 6만 원, 9만 원이거든요. 네. 그럼 또다시 7만 원이나 그 근처 오면은 터닝할 거로 봅니다. 근데 오늘 이미 급락한 상태에서는 늦으셨어요. 그냥 다음 파동을 기다리시고 그 전에 추석 전에는 올리브영이 플러스 에너지였거든요. 네, 중국. 맞아요. 예. 예.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흐름이 변할 수가 있는 건지. 이거는 중국 관광객 올리브영 언론이죠. 근데 이제 언론은 뭐예요? 과징금 때리고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또 의사결정에서의 중심이 어떻게 됩니까? 금감원이라고요. 그런 의사결정을 했다고 또 정부 당국이라고요. 네. 그러면 이거가 지나가야죠. 그걸 또 다시 그 악재를 커버하려고 그러면 중국 관광이 들어오고 뭐가 해서 거기서 플러스 에너지가 나와줘야죠. 근데 지금 카지노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가 오늘 또 안 좋았죠. 그러니까 그쪽은 같이 빠지는 걸로 판단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랐다 다시 빠지죠. 네.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시 바닥 잡는데 한 달, 뭔가 수급 뭐가 해서 다시 전환되는데 한두 달. 그러면 이거는 11월, 12월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J 매도하지 않고 걸리신 분은 네.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보셔야 될 거예요. 기다리면 될까요? 기다리면 됩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그러니까 저는 시가상위 1등부터 30은 기다리면 네. 다시 상단은 옵니다. 상단은 와요. 그러니까 그 상단 올 때까지가 어떤 거는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는 이 파도를 제가 이런 장에서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예. 시간의 여유가 좀 있으니까 오늘은 매매 기법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대형주는 매매하지 마 기준을 강조해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좀 살펴봐 주시죠. 네이버를 30만 원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이 사실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주가가 다시 뭐 20만 원 선 회복하나 싶다가 또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매매 전략을 짜가야 될까요, 대표님? 제가 욕을 가장 많이 먹은 종목이기도 하고 네이버 40만 원대 인기 좋을 때 팔아갖고 옆에도 가지 마라. 20만 원과 25만 원 정도 보일 거다. 카카오는 15만 원대 5만 원 보일 겁니다. 네. 그러다 욕을 얼마나 먹었다고요. 이 방송에서. 근데 지금 저한테 질문이 메일이나 간접적으로 제일 많이 오는 게 네이버 네이버인가요? 카카오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근데 네이버는 저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카카오는 방법이 한 3년 동안 없습니다. 이유는 지금 카카오라고 보시면 안 돼요. 5분의 1 액면분할하는 종목입니다. 한 주가 5주 된 카카오예요. 네.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흥분해갖고 그 따상해서 카카오 상장해갖고 또 액분하고 막 열광했던 그 카카오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네이버는 분할해서 상장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단소에 이렇게 물러서 이 46만 원짜리가 15만 원까지 이거를 하락을 한 겁니다. 이건 바닥입니다. 이게 왜 바닥이에요? 제가 자료에서나 할 때 22만 5천 원과 24만 5천 원 사이에서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사신 분에도 반은 힘드니까 30%라도 매도하라고 그런 겁니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이유는 이게 이 빨간 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30만 원 오는데 잘못하면 1년에서 2년 걸릴까 봐. 그 시간의 가치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럴 때 저는 한 번에 빠져나올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1000주를 30만 원이나 40만 원에 물려 있어요. 그거를 지금 22만 5천 원, 24만 5천 원에 어떻게 팝니까? 근데 저는 300주라도 파십시오라는 전략을 계속 강조해 드렸거든요. 왜? 그때 팔아갖고 바로 안 간다. 18만 원, 19만 원 오면 물량이 15에서 20% 늘어나요. 이게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24만 5천 원에서 20% 빠진 게 19만 2천 원인데 지금 그걸 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주 팔았으면 120주 살 수 있어요. 물량을 더 늘리기 위한 매도를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한 번에 어떻게 30만 원까지 기다려요. 그 1년 걸릴지 2년 걸릴지. 그러니까 우리가 단내림 현상으로 매수 단가 본전 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대신 다 매도해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30%라도 팔아갖고 물량 늘린 다음에 이런 잔파동은 여러 번 있을 수 있거든요. 18만 원에서 25만 원은 거의 1, 2년에 4, 5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걸 2번이나 3번만 잘 타보세요. 그러면 300주, 1000주에 300주를 팔았어요. 400주나 500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평단 조절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 근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그럴 때 저는 이런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이게 이제 손절해갖고 이거 다시 이 30만 원까지 복구율이 42% 올라야 되는데 이게 힘들다. 네. 그럴 때는 저는 이런 전략을 씁니다. 매도한 거 갖고 다른 종목으로 가라. 다른 종목. 네. 중저가 옐로칩 중에 뭐 다우데이터가 됐던 서울가스가 됐던 서울옥션이 됐던 다원시스가 됐던 그 다음에 또 차바이오텍이 됐던 뭔가
뭔가 정부의 정책이나 아니면 요새번에 특수건설이나 동아지질이 됐던 그 30% 손절하고 가서 거기서 50%라도 먹어라. 가능하거든요. 네이버나 대형주는 1, 2년 동안 이렇게 박스 속에 종목별로는 전번에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지수는 하락했어도 300% 오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했듯이 많이 빠진 것 중에 정책 관련주 뭐 다운시스 같은 거는 저는 계속 더블 이상 갈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보다. 그리고 뭐 우주항공이나 AP시스템 그 다음에 특수건설이 7,000원짜리가 한 14,000, 5,000원 게임이 한 번 있을 것 같고 동아지질은 뭐 12,000원짜리가 2만 원이 됐든 3만 원이 됐든 그런 게임이 하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거버넌스나 정책 관련주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로 가갖고 거기서 진짜 50% 이상의 수익이 났어요. 팔아갖고 수익금은 네이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금 갖고 아, 네이버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네이버로 돌아가나요? 수익금만. 그러면 평단 조절이 계속 되는 거예요. 30% 손절된 걸 그걸로 메꿔 가면서 네. 이건 시간 조절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남은 30% 가용 자산 갖고 그나마 이 시장에서 탄력이 있는 중소형단에서 수익률 게임을 계속 하다 보면 3번만 성공하면 30만 원 물린 게 본전이 됩니다. 그런 전략이 또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형주가 거의 반토막 이상 되신 분은 지금 얘기한 거를 심사숙고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단 대형주 중에서도 반토막이 낮지만 성장성에는 문제가 없는 종목들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시가 네. 지금 1등부터 30위에 있는 종목들은 다 가능한 전략일까요? 가능한 전략이에요. 가능한 전략. 대표님, 그런데 중소형 단에서 사실 내가 산 가격 대비해서 뭐 몇십 프로 오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겠군요. 종목을 고르기 앞서서. 아니요. 납법가다에 50이 최저가 종목 찾는 겁니다. 그리고 실고 들어간 거는 네. 대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손절가를 그럼요. 짧게 잡나요? 저라면 한 7% 잡습니다. 성공하는 보장도 없잖아요. 50주 네. 최저가 났는데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2, 3주까지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목을 7% 끊고 다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타이밍 잡는 전략을 유도하면 아, 7%에서 손절을 하고 다시 그 매수 종목 보는 시점을 거예요. 잡는 거군요. 그 한 종목 종목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딴 거 가지 예. 말고.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하락을 형성한 종목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종목들 제가 샘플링 잡은 게 라데간 사태로 박살난 것들. 다우데이터, 삼천리, 서울가스. 지금 흐름은 어떤가요, 대표님? 지금 그냥 그 바닥에서 네. 오르지도 않고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아직 안 나와요. 생각보다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다우데이터나 삼천리나 도시가스는 내년도 되면 분명히 요금 인상을 할 거고 네. 그래서 수익성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키움증권 대주주면서 지금 빅데이터 앞으로 빅데이터 에너지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지금 4만 원짜리가 12,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못 가도 2만 원에서 3만 원 게임은 한 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게임을 갖다 해서 아까 네이버 갖고 다우데이터 갔어요. 1년 동안 박스였는데 이거는 그나마 성공하면 더블 게임이 한 번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전략이 오히려 더 낫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네. 손절을 하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죠. 50%까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 30%는 그래도 쉽거든요. 30% 정도는 끌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동해서 한 번 성공하고 두 번 성공하면 자신감이 붙게 되겠군요. 그럼요. 근데 그 대상은 정부 내년도에 주도 가능성이 높은 끌개가 있는 거. 네. 우크라이나 재거든 싸우고도 끌게든 아니면 뭔가 이유 때문에 실적은 좋은데 시장에 어떠한 악재 때문에 투매가 나온 것들이 이런 것들에서 찾아내시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앞서서 카카오는 향후 3년 정도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사실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들 눈여겨 보시잖아요. 카카오는 왜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액면 분할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 분할 저- 상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간단히 해서 한 주가 5주니까 네. 지금 4만 원, 5만 원을 한 주대로 생각하시고 5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수량이 5배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다르다고요. 네. 그러니까 바닥은 4만 원과 6만 원 사이에서 느브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질문 많이 받는 게 10만 원 이상 카카오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3년은 기회가 없다는 얘기가. 네, 네. 그 이상 대충 뭐 6만 원, 7만 원, 8만 원 여기서 물리신 분은 아까 말한 내 전략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30% 50% 끊었다가 네. 다시 왜냐하면 카카오도 저는 카카오 모빌리티 IPO 나오기 전까지는 탄력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새 보시면 IPO 순서 잡는 것도 이거 장난 아니에요. 저라면 카카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 옛날 정부, 현 정부, 정치적 색깔 뭐 이런 것들 쭉 보시면 IPO 자체가 어려울 거다. 아니 하려고 그러는데 예. 위에서 그 순서에서나 여러 가지 계속 밀리게 될 거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오히려 카카오를 팔아갖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이나 부울경 관련된 그 SOC 관련된 토목, 건설, 철강 이런 것들 한 1년 동안 하고 나서 다시 와도 카카오 그 위치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적인 인터벌을 좀 체크를 해보시고 이 시각을 바꾸려고 그러면 내년 4월 총선에서 현 정부가 지면 그때는 속도 낼게요. 그건 4월 달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합리적인 분석보다는 정치적 색깔의 판세가 어떻게 가나 그거 갖고 판단을 합니다. 그 사이에 네이버는 가능성이 있어요. 네. 단 하나 이것도 사우디 네옴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연골고리의 에너지 덕분에 그래도 네옴은 18만 원, 24만 원 박스가 여러 번 나오고 한 번은 30만 원까지 가는 에너지가 내년에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카카오 물리신 분들이 워낙에 많아서 기다리기 힘들다 손절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봤는데 일단은 내년 총선 이후로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그때 있다. 짚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 마십시오. 추가 물타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있는 걸 어떻게 머리 써갖고 10만 원 이상이면 지금 반토막 이상 손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딴 데 가서 따블을 먹어야 되는데 그 쉽지 않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평가 손 상태로 냅뒀다가 때가 오면 조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원대 물리신 분은 조절도 7자가 오면 하십시오. 그 4에서 6 사이에서는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그렇게 카카오는 좀 시간을 거의 3년 잡으시죠. 네. 네,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또 한 가지 또 섹터를 보자면 오늘 일부 바이오주들의 상승이 좀 돋보였는데 폐암 신약 기대감에 유한양행은 신고가를 냈고 저희가 또 주목하고 있는 바이오 섹터 종목 중에 하나가 차바이오텍이잖아요. 한 17,000원에서 8,000원 선 오면 여기서는 좀 조정을 받았다가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냥 시각은 변함이 없는데 전번에 ETF 때 새로운 ETF가 유한양행이 구제약주로 네, 그게 말씀하시죠. 하나의 트리거가 됐군요. 예, 트리거가 예. 되고 루니 뷰너 이런 것들 JK는 그냥 더 급락할 거다. 이 트렌드가 바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이오 제약주는 네. 갖다 얘기해서 구제약주 중심으로 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권력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코덱스 ETF의 삼성 바이오 쪽이 섹터가 그 옛날에 루니 뷰너, JLK 이런 섹터에서 구제약주로 바뀐 것 같고 여기에는 CDMO라든지 네. 뭔가 또 끌개가 새롭게 매출단이 나오고 실적단이 나오는 걸로 압축하는 것 같아요. 그냥 무슨 임상 성공 이런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매출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것만 선별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압축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매출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구 제약주 쪽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고 또 차바이오텍 매매하신 분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된다라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대표님? 예, 저는 이번에 그 차바이오텍은 이제 매출이 1조가 넘을 겁니다. 네. 그리고 자꾸 이제 뭐 부동산 확보해서 뭔가 공장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끌개는 젊음, 재생. 이거는 저는 10년 화두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가 고령화가 돼서 60대, 70대 가는 분들한테 10년 젊음을 주겠다는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103세 할머니께서 패러글라이딩 성공했다는 기사를 또 읽은 것 같네요. 그런 그 에너지가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고가 이제 노화는 병이다. 병은 고칠 수 있다. 그게 주기세포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명 연장 그냥 우리가 그냥 생명 연장만 하면 뭐예요? 활력이 건강하게 있고 살아야죠. 건강하게 이걸 네. 줄 수 있는 에너지에 관련된 이게 이제 유전자 가인이 주기세포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개발돼서 약까지 나오거나 시술까지 나오거나 이런 게 점점 쌓아지고 발달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2차 전지보다 난 더 큰 에너지예요. 나한테 10년을 앞당겨서 주는데. 네. 그러면 갔다 해서 우리 베이붐 시대에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돈 있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분들이 내가 아파트 몇 채 갖고 한 채 버리면서 내가 이거 하려면 하실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에너지가 나올 겁니다. 대표님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뭐 금리, 환율 급등 이러면서 앞으로 시장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 있다. 비관적인 전망들이 좀 많았습니다. 시장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다운될 수 있다라는 의견이었고 그래서 지금 현금 비중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던데 대표님께서는 주식과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항상 7대3, 70%는 아직도 현금이 30% 정도면 된다라고 30%면 보시는 거예요? 됩니다. 그리고 지금 무슨 현금이에요. 오늘 같은 날에는 오히려 더 담았어야 돼요. 다 맞는 날이죠. 그러니까 파생으로요. 항상 예고해 드릴게요. 한 3, 40배 터졌어요. 단기적으로 바닥 들어온 겁니다. 상방으로 한 30%, 30배짜리 터졌어요. 꼭지 나온 겁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파생 시장에서 하방으로 30 터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아까 수치로가 나왔잖아요. 위클리 옵션 3000%. 네네. 상방으로 2000%, 3000% 나와서 끝난 거예요. 한 에너지가. 그게 딱 보면 삼성전자 꼭지 나온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변동입니다. 시가상위적은 그 변동에 이용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허리단의 중소형주나 정책 테마주로 왜 자꾸 가자는 얘기면 이 변동이 언제까지 갈지는 금리 중단 선언이 나올 때까지. 네. 하우롱이 얼마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하우롱은 일단 보지 말자. 예. 예. 그게 얼마까지 갈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꼬리 변동만 나올 것 같다. 그때 시가상위 종목들이 이용당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섹터는 툼에 나올 때 사서 주인 있는 거 사갖고 오를 때 그 파동을 타자. 이게 금년 연말까지 내년 4월까지 기본 전략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코멘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